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하기 위해서 달려온 공연 알림이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늘 부러워요. 저 안영수 대표처럼 약간 이런 목소리 톤이 나오면 참 좋겠어요. 턱을 안으로 당기시고요. 예. 복식이 아니라 목식으로. 늘 기쁨과 웃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공연을 소개해 주실 겁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요즘 대학로에서 핫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핫하게 이 공연 마니아 분들의 사랑이랑 또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팬텀싱어. 네.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그렇죠. 팬텀싱어 팬들의 사랑을 받는 공연이 있거든요. 그거 한 편 갖고 왔습니다. 제목이 뮤지컬 와일드 그레이라는 공연. 와일드 그레이요? 예, 와일드 그레이. 이게 저 뮤지컬 제목만 봐가지고는 뭔 뮤지컬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인기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공연 마니아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고 또 팬텀싱어 팬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간단하게 팬텀싱어 얘기는 왜 했냐면요. 네. 이번에 팬텀싱어 시즌 4였나요? 여기서 우승한 팀이 네. 리베란테라는 팀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그 팀의 리더로 알고 있는데 그 한 명이 김지훈이라는 배우입니다. 이 배우가 뭐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에서도 수상을 했었고 네.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뮤지컬 앙상블 배우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거 본 적 있어요. 더블 캐스팅이라고. 네네. 저도 한 2회차 정도 심사로 나갔었거든요. 네. 그러셨어요? 네. 그때 제가 떨어뜨렸던 배우인데 김지훈 배우가 이번에 이제 그 우승을 한 거예요. 팬텀싱어에서. 어떡해요? 사과했죠. 사과해야죠. 당시 몇 년 전이었으니까. 네. 네, 뭐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날카롭게. 다시는 랑과 함께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건 아니죠? 내 눈이 아니었다 이렇게 몇 가지 변명을 했는데 네. 되게 마음이 좀 이렇게 속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배우가 이제 그 와일드 그레이라는 대학로 소극장에서 하는 공연에 출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팬텀싱어 보셨던 분들 이제 팬분들이 예. 이분이 뮤지컬 배우라고? 근데 공연을 한다고 이러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되시면서 이제 그 사랑을 많이 받게 됐죠. 이 작품이. 팬텀싱어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예. 또 거기에 그룹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네네. 그 그룹 한 팬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남성 사중창 이제 이 팬텀싱어가 벌써 시즌 4인가 그렇게 됐으니까 네. 그 첫 번째 팀부터 여기 이 약간 클래시컬한 그런 남성 중창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볼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이 팬들이 많이 생긴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그 팬텀싱어에 대한 네. 인기가 예. 이 뮤지컬로 그대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방송에서 이제 그 배우들을 보고 가수들을 보고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나중에 무슨 콘서트니 뭐 이렇게 막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약간 좀 다른 원래 본업에 일을 하고 있는 배우가 있으니까 이건 좀 다른 모습이니까 궁금하게 되니까 이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예매 페이지도 봐보니까 뭐 그 김지훈 배우가 나오는 회차는 워낙 이 공연이 사랑도 받는 공연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 회차는 거의 뭐 표가 없을 정도입니다. 네. 그 정도로 인기가 있군요. 네. 또 안 대표께서도 마케팅 직접 하시니까 네. 이렇게 배우 때문에 오는 관객들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저는 이런 부분이 꽤 반가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쪽이거든요. 그 예전 일인데요. 그 제가 여기 그 시사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네. 맘마미아. 예. 맘마미아 제가 공연 시작하자마자 녹색 어머니회가 움직여서 소개해 주셨어요. 흥행이 빵 터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그때 말씀 못 드렸던 그 흥행 요소 중요한 흥행 요소 중에 하나가 또 있었어요. 뭐요? 그게 뭐냐면 당시 그 TV 드라마였는데 하늘이 시원가 여기 나왔던 박혜미 배우가 하늘이 시어 굉장히 인기 좋았어요. 예. 이 배우가 맘마미아의 그 주인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동반적으로 상생이 되면서 대중적으로 맘마미아라는 작품을 못 들어보신 관객들도
확 오시게 되시면서 맘마미아라는 작품이 그의 초연 때부터 대구 지방 공연까지 어마어마한 관객분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됐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혹시 비슷한 사례 조승우 배우도 있지 않아요? 아, 이거 제가 이제 저도 그 당시에도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 배우가 뮤지컬에 나와서 그렇게 인기가 좋다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TV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 조승우 배우는 지하철 1호선부터 그 무대를 계속 끊이지 않고 했었는데 예. 지킬 앤 하이드라는 공연을 만나면서 뮤지컬을 했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이미 화제성이 충분했는데 거의 뭐 활용정점 같은 느낌으로 당시에 영화 마라톤이 개봉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초원이었나요? 네.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이 연기에 무대 위에서의 장악력은 완전 반대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에 매료가 돼서 공연도 흥행에 탄력을 받고 조승우라는 배우도 뮤지컬 배우로서 또 영화 배우로서 연기자로서도 탄력을 받으면서 동반상승했었던 아주 좋았던 얘기. 이렇게 되면 뭐 우리나라 뮤지컬 시장을 오페라 유령 때 뭐 2배가 커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공연 시장의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마케팅 시장이 확 커지는 사례가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사실 요즘에는 의도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좋은 일로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뭐 보통 스타 마케팅 이러면 그렇죠. 이미 인지도가 굉장히 유명한 배우를 섭외해서 하는 스타 마케팅이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맘마미아 박혜미 이런 경우 또는 지킬 앤 하이드 조승우 이런 경우 그리고 이번에 와일드 그레이라는 공연에 이 팬텀 싱어에 나왔던 김지훈 배우 이런 경우는 미리 공연을 약속했었는데 이런 기타 매체에서 다른 인기가 얻어지면서 공연에도 동반 상승되는 효과가 저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근데 김지훈 배우랑 같이 나오는 배우들은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제가 이슈가 돼서 한 말씀드린 거고요. 김지훈 배우가 같이 출연하는 그 와일드 그레이라는 공연이 이번이 초연이 아니에요. 재연되는 작품이고요. 초연 때부터 엄청 사랑을 받았는데 대학로에서 노래, 연기를 아주 세밀하게 잘한다는 배우가 대거 포진돼 있습니다. 3인극인데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역할에는 김경수, 정민, 박민성이라는 배우가 하고 있는데 지금 엄청 활발하게 활동하는 배우들이고 연기들을 기가 막히게 하는 배우들이거든요. 혹시 뭐 지금 저는 걱정된 게 김지훈 배우만 다 주목해가지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가서 인사하는데 한 배우만 나오면 막 이렇게 소리치다가 다른 배우 나오면 조용해. 그럼 굉장히 서운하잖아요. 배우 입장에서. 요즘에는 그런 무매너는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채널을 운영하니까 김지훈 배우 때문에 뮤지컬 모르다가 와일드 그레이라는 공연을 봤는데 다른 배우한테 관심이 생겼다 이런 댓글들도 꽤 많아서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 그리고 매너 있게 공연 관람하시고 3인극이라서 3명의 역할 비중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배우들의 관계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배우한테 눈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함께 출연하는 배우라도 이름이라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김지훈 배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배우가 기세중 안지한 배우라고 역시 마찬가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배우들이고 더글라스라는 역할에는 4명인데 정휘, 정재환, 김리연, 윤석호 배우 이렇게 해서 총 10명의 배우 3인극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아주 성황리에 공연 중인 작품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뮤지컬인데 이 노래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노래 한 곡 듣고 작품에 대한 얘기를 좀. 알겠습니다. 노래 첫 번째 노래는 그 와일드 그레이라는 뮤지컬의 당신의 눈이라는 넘버가 있거든요. 이 밤에 좀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 곡을 먼저 한번 선곡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듣고 오겠습니다. 조용히 세상이 지워지고 시간도 숨죽여 멈춰버린 지금 이 순간 부드럽게 날 감싸 안아주는 당신의 눈 그 안에 나를 보면 안심이 돼
당신과 함께 걷고 있으면 짙은 안개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아. 어떤 모습도 지금 여기에서 괜찮아. 우리 둘이라면 당신의 눈 그 세상 안에 지금 여기서 난 아름다워. 시간을 멈추고 싶어. 이 순간이 꿈인 것만 같아. 누구도 무엇도 아닌 내가 될 수 있는 곳. 이제는 두렵지 않아. 나를 바라보는 내 모습도 당신과 함께하는 우리 둘만 있는 이 순간.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래. 당신의 눈 그 세상에서. 뮤지컬 와일드 그레이 가운데 당신의 눈이라는 넘버 정휘 배우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너무 막 밤에 어울려요. 네. 아유, 그냥 달콤달콤이에요. 너무 덥지만 살짝 이제 저녁 됐으니까 찬바람이 살짝 불어오면 여기에 맞춰서 딱 음악 들으시면 그렇죠. 너무 슬퍼지지만 않는다면 참 좋은 느낌인 것 같아서. 근데 요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집에 가면은 그냥 곧바로 TV를 켠다거나 네. 그러거든요. 네. 그럼 다른 걸 생각할 여유도 없고 혼자서 조용하게 뭔가를 이렇게 뭐랄까 시간을 보낸다는 느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라디오가 좋은 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온전히 소리에다가 네. 소리에만 이렇게 딱 집중해서 네. 하면 그냥 라디오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작품 결이랑도 약간 비슷해요. 아 진짜요? 이 작품 호흡이 약간 이런 호흡이거든요. 이 인물의 섬세한 부분을 건드려서 가는 작품이라서 관객들이 보고 나중에 저 캐릭터의 서사를 한 번 더 곱씹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 작품에 대한 매력을 느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세 명의 배우 캐릭터가 다 살아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공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번에 재연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저는 초연 때 2번 저도 이제 반복 관람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 작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지 하면서 봤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명의 구도 그리고 세 명의 감정선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재미와 묘한 탐구 이런 게 좀 느껴져서 탐닉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좀 느껴지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보통 뮤지컬 하면은 예. 막 노래 막 그냥 굉장히 성량 풍부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네. 쫙 부르고 막 밴드 쫙 네. 뒤에 막 나오고 그 박수 꽉 치고 네. 예. 공연 뮤지컬은 한번 들어갈 때 으아 하고 비싸게 사서 으아 하고 기대하고 가서 노래 쫙 부르고 막 이런 건데 대학로 소극장에 이렇게 좀 섬세하게 캐릭터를 건드리는 작품들이 꽤 있거든요. 공연 내용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와일드 그레이라고 제가 제목 말씀드렸는데 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작품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으로 유명한 작가 오스카 와일드와 유명한, 네. 예. 그리고 이제 오스카 와일드와 사랑했던 새였던 알프레도 더글라스 그리고 곁에 있었던 로버트 로스의 이야기 이 세 명의 남성들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네.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19세기 배경은 19세기 말 런던이에요. 네. 이제 당시에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그때 당시의 시대의 어떤 분위기 좀 엄숙하고 이랬던 빅토리아 시대의 분위기와는 좀
상반되는 굉장히 그 당시에 파격적인 소설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을 연재를 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발표와 동시에 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오스카 와일드 앞에 본인이 썼던 그 작품인 도리안 그레이를 꼭 닮은 어떤 인물을 만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더글라스라는 인물인데 네. 이 인물과 사랑에 빠진 뒤에 그다음에 이제 죽기 전까지의 모습을 아주 섬세하게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좀 슬퍼요 내용이. 그 배역에 몰입하게 되면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왜냐하면 세 명의 등장인물이니까 서로의 네네. 관계 때문에 예. 섭섭하기도 하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대부분 세 명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네. 그런 관계. 복잡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 오스카 와일드와 더글라스와의 관계는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가 되지만 로스의 관계는 약간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네. 관객들이 거기에 이제 감정이입하면서 어떤 날은 이 캐릭터가 마음을 울렸다. 이러면서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소위 회전문이라는 걸 네. 네, 돌게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작품 보시고 난 다음에 뭐 우리 이제 무대 배경이나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드리곤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예. 근데 세 명이 나오면 약간 좀 썰렁한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 대학로 소극장 공연에 3명, 2명 정도 나오는 공연들이 굉장히 유행처럼 많아졌었어요. 근데 그게 저도 이제 그 뮤지컬이라고 하면 좀 몇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춤도 같이 추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어느 날부터 2명, 3명이 나와서 저는 제작비 절감 차원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사실은. 네네. 그런데 어떤 제작자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앞으로 관객들이 어떤 것을 좋아해서 뮤지컬을 찾는지를 예상해 본다, 본인은. 근데 이제는 이 배우가 무대 위에 나와서 연기하는 걸 오랫동안 보고 싶은 관객들이 공연장을 찾을 것이다. 네네네. 그렇다면 등장인물을 명수를 줄이고 예. 각 캐릭터의 섬세한 그 내면적인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오랫동안 무대 위에 서 있고 이렇다면 이 배우의 연기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지 않겠느냐. 이 말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온전히 그 배우에 집중할 수 있는 네. 그런 관객만 있다고 하면 네. 막 눈에서 막 하트 뿅뿅 나오면서 10분 혼자 얘기하든 말든 뭐 그냥 계속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공연 마니아에 대한 정의를 이 시사야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공연 마니아 별거 아니다. 한번 공연을 보고 나왔는데 이거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한 번 더 이 공연을 예매하고 보러 가기로 실행하는 사람은 공연 마니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혼자 분석을 해봤어요. 이런 네. 마니아는 어떤 형태로 나눌까? 한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마니아의 종류를 3가지로 예.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예, 예전에 어떤 분이 이 3가지 이렇게 얘기하면 설득력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뭔가 제가 2가지는 약간 부족한 느낌. 2가지는 너무 급하게 나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첫 번째의 경우는 예전에 한번 공연을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공연이 끝나기 전에 주변 사람을 꼭 데리고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아니면 재밌었다는 기억이 있는데 몇 년 뒤에 재연을 올렸을 때 재밌었던 기억을 가지고 이번에 또 봐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공연들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그 대중적인 마니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가 있고 네. 두 번째의 경우는 오늘 방송 내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배우가 특정 배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우가 어떤 공연을 하든 간에 몇 번은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팬덤으로 움직이는 관객분들.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에는 팬클럽도 있고 그러면 자 우리 갑시다. 그리고 와 하고 같이 오고. 네, 제가 팬클럽으로 움직이는 느낌까지는 못 받았지만 알게 모르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이게 아이돌부터 시작했던 문화이기도 한데 네. 요즘에 뮤지컬 배우분들도 본인들의 팬들이 굉장히 많아서 맞아요. 몇 번씩의 다관람 그리고 이제 공연 예매 페이지 보면은 몇 번 이상 관람하면 어떤 상품을 주고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또 혜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재관람 혜택이라고 해서. 이런 부류의 공연 마니아 분들 계시죠. 근데 세 번째가 좀 그 재밌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두 번째 경우로 공연을 본 거예요. 배우의 팬 입장에서. 예. 근데 아주 많이 볼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공연을 봤는데 네. 이 공연 볼 때마다 한 2-3번 정도는 보려고 했는데 볼 때마다 캐릭터의 서사가 달리 보이기 시작하고 대사와 대사 사이에 그 배우의 어떤 호흡이나 이런 걸로 그전에 못 느꼈던 그 느낌을 받게 되고 분명히 똑같은 텍스트에
똑같은 넘버를 부르는데 어제 봤던 공연인데 오늘 봤던 느낌이 완전히 다르고 이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캐릭터의 감정이 이입되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세 번째 공연 마니아가 되시는 것 같은 경우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바로 이 와일드 그레이라는 공연이 네. 딱 그런 느낌의 공연이다. 세 번째 유형이다. 네. 왜냐하면 아까 그 세 명의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오스카 와일드, 그다음에 그 더글라스, 그다음에 그 로스. 예. 이 세 명 중에 한 명한테 자꾸 감정이 이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이제 공연 보다 보시면 같은 거. 네. 예. 나 같은 거 또는 이상하게 동정이 가거나 예. 막 격분이 되거나 그럼 이제 이런 분들끼리 나중에 모여서 그 누구의 엄마다 이런 느낌으로 나는 와일드맘, 나는 로스맘, 나는 더글라스맘 이런 식으로 캐릭터의 어떤 그 모성애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서로 갑론을박을 펼치기도 하고 네네. 논쟁을 하기도 하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공연을 많이 즐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공연 제작사 입장에서는 뭐 최고네요. 너무 감사하죠. 작품을 네. 그렇게 분석해주고 특히 이런 거는 창작자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고민했던 걸 같이 고민해 주는구나 해서 약간 그 감동을 받기도 하고요. 네. 저희 같은 사람들 공연 제작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보통 공연하면 오픈런 공연이 아닌 경우에는 한 번 시즌하면 평균 100회 정도 공연한다고 생각하면 네. 똑같은 공연을 100번 하는 게 아니라 매번 다른 유일한 한 번씩을 100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럴 때 약간 보람도 느끼기도 하고 약간 마니아틱한 느낌이 나서 대중적으로 가는데 좀 방해 요소가 될 때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한 공연을 깊이 파주시는 관객분들을 만나면 묘한 성취감, 보람? 아니, 공연장 크지 않고 관객 숫자 많지 않으면은 떡 네.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끔씩? 그 떡 끝까지는 아닌데 제가 그런 이벤트도 가끔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 가가지고. 네, 오픈할 때 와서 이제 비슷한 분장하고 해서 약간 저번에 저희 하고 있는 크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라는 예. 보면은 귀신 얘기니까 양갱이 드리기도 하고. 아, 그런 거 해야죠. 당연히. 네. 관객들한테 보답하는 걸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점차 많아지니까는 공연의 그 가이드, 공연 가이드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곡 하나 더 들어야죠. 알겠습니다. 이 세 명의 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솔로곡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네. 세 명이 함께 부른 곡 넘버 중에 초상화라는 넘버가 있거든요. 네. 이 넘버 마지막으로 갖고 왔습니다. 예. 자, 애청자분들한테 네. 똑같은 선물이 좀 되길 바랍니다. 양갱. 네. 자, 무엇이든 물어 가세요.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성환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치킨 쿠폰 당첨자 5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뮤지컬 와일드 그레이 가운데 초상화라는 넘버 함께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로는 그릴 수 없어 아름다운 너의 모습 화려한 수식어도 네 앞에선 초라해 가슴 속 너를 향한 그 마음 넘쳐 흘러 난 널 그릴 수밖에 넌 조용히 캔버스 위로 번져 나른하게 내 안에 스며들어 너 그렇게 나를 바라볼 때면 너를 마시고 취해버리지 라틴어를 배우고 고전을 읽고 아름다움을 찾아 헤맨 시간들 수많은 이론들 수많은 작품도 절실하지 않아 너를 만난 후로 와일드 알아보니까 퀸즈베리 집안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좀 불안한 것 같더라고. 더글라스 경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퀸즈베리 백작 8사는 권총으로 자살을 했고 둘째 삼촌 프란시스 경은 산에서 뛰어내렸어. 이게 끝이 아니야. 셋째 제임스 경은
런던 호텔에서 면도칼로 자기 목을 그었다고 하더라고.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이야기야. 이성과 광기, 그 경계 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그 위태로움이 그 애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